네, 안녕하세요. 제 11주차 창업 환경 분석 전공 과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그 제조업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창업 넷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K 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주요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지원 사업을 찾아서 내가 그 지원 사업 준비를 하려면 어떤 내용들을 주로 확인해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뭐죠? 사업 내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쵸? 그 사업명을 확인했으면 그 사업명을 기존에, 최근에 언제 공고가 떴는지 공지사항에 들어가셔서 사업 공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죠? 그 공지 내용 중에서 특히 양식들 있죠. 사업 신청서라든가 아니면 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꼭 그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첨부를 하거나 아니면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사업 신청서 준비다. 사업 신청 준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양식 어디서 다운로드 받든지 그것까지 확인하셔야지만 정부 지원 사업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번 과정도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내용도 똑같아요. 오늘은 제조업, 똑같이 제조업 정부 지원 사업인데, 원래 제조업이 어떻게 시작이 돼야 돼요? 먼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그다음 구체화시킨 다음에 그 아이디어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야지만 이제 사업 준비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개발하는 걸 이제 시제품 개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개발이 되고 나야지만 그 다음에 뭐 회사를 설립하든지 직원을 뽑든지 해가지고 영업을 하든지 해서 마케팅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사업화가 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결국은 제품 개발이에요. 그리고 제품 개발이 되면 바로 지적재산권 등록, 특허를 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조업의 반은 개발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기술 개발 관련된 지원을 하는 전문적인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기술 개발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 지금 장표, 이 장표가 예전에 있어서 저번 주에도 그랬죠? 저번 주에도 창업넷에 들어가 보니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SM테크 그 기술 개발 종합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로그인하면 회원 그 아이디를 잘 몰라서 먼저 사전에 로그인 해놨어요, 제가. 일부러. 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한번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지금도 보면 이렇게 뭐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일단 없애버리고, 자, 지우고, 자, 이게 이제 홈페이지예요. 메인 홈페이지.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단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과제 신청, 이거는 뭐예요? 좀 이따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과제 평가, 이거는 뭐냐면 과제를 진짜 내가 신청할 때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요걸 누르는 거고, 그쵸? 과제 평가는 뭐예요?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평가를 거쳐서 이제 그 과제가 선정이 되면 수행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과제 진행되는 보고서까지 다 쓰고, 평가라 그러면 평가할 때 필요한 어떤 자료들도 여기다 다 올리고, 이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종합 관리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사업 공고도 나오고, 그 사업 공고를 보고 내가 신청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신청도 하고, 그리고 신청할 때 평가까지, 신청이 끝나면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 평가 자료 같은 것도 여기다 넣고 평가가 되면 심사 결과도 여기다 발표가 나고 심사 결과 선정이 됐으면 이제 과제를 진행하라 그랬으면 그 비용을 받아서 과제 수행하는 내용들도 여기다 그대로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연구비 예를 들면 뭐 한 1억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 비용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연구비 집행하는 것도 여기다 기록을 하고 그렇죠? 연구비 정산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이거는 예비 창업자가 아니라도 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1. 제조업 중에서 그 기술 개발 관련 종합 지원 사업을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예,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이에요. 자, 홈페이지는 어떻게 들어간다? 예, 요겁니다. 요거 적어놓을게요. 여기다가 네, 이 홈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서 먼저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하나씩 봐볼까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주요 사업들 지금 모집 중인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쫙 나왔네요. 한 네 가지. 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사업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예, 여기도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2022년도 스케일업 팁스 기업. 팁스는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죠? 팁스 사업도 여기서 신청을 하고요. 또 원래 팁스 사업이 기술 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터한테 1억 정도 이내를 투자를 받으면 어디서 바로 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얼마? 5배인 5억을 투자해주고, 그렇죠? 5억을 투자해주고, 그리고 기술 개발이 성공이 됐다는 건 어떤 기준이라 그랬죠? 10억 이상 매출이 발생이 되면, 되면 나머지 4억을 추가로 준다. 그게 팁스예요. 그래서 그 팁스 관련된 것들이 지금 주로 떠 있네요. 하여튼 이 팁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술 개발, 제조업의 허리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죠. 자, 여하튼 보면 먼저 과제 신청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뭐 있어요? 온라인 수요조사 신청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뭘까요? 거꾸로 나는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데 이런 거 앞으로 과제형으로 특별하게 종목을 만들어서 과제형으로 좀 내줘.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 홈페이지는 사업 신청은 물론 공고까지 공고 그리고 뭐예요? 또 과제 평가 또 연구비 집행 등등 등등 종합적인 뭐예요? 제품 개발 지원에 대한 뭐라고 표현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홈페이지는. 그래서 여기는 공고문도 나오고 다 뭐 공고문뿐만 아니라 사업 신청부터 연구비 집행 보고서까지 다 여기 관리 시스템에서 써서 내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로그인은 회원가입은 예비 창업자부터 뭐 창업자까지 모두 가능.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이지만 시제품 같은 거를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예,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온라인 수요 조사는 뭐냐면 온라인 수요 조사는 뭐냐면 이거는 이 기술 개발 사업은요. 종목을 지정해서 지원 사업을 공고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통합형 종목 지정 없이 자유형이라고 표현해요. 네, 자유형이라고 표현할게요. 자유형 뭐냐면 종목 지정이 없어요. 없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러니까 불특정
아이디어가 있는 상품이라도 뭐예요? 신청 공고가 뜹니다. 공고가 뜨는데 당연히 종목을 지정해서 만약에 어떤 예를 들면 뭐 이번에는 3D 뭐 프린터 아니면 그 증강현실 관련된 그 기술을 개발할 사람들 모의 지원해 줄게.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런 지원 사업들은 경쟁률이 더 약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아이템이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그 종목 지원 사업으로 뜨면 종목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뜨면 훨씬 더 선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 종목을 지정하는 걸 바로 이런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래? 우리 국민들은 어떤 기술 개발을 더 많이 원할까? 어떤 업종의 그 기술 개발을 더 많이 할까? 예비 창업자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낼까? 이거를 수요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수요가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연도에 종목을 지정을 해서 공고무줄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수요 조사를 신청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그 공고문에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공고가 뜰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신청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뭐 팁스 운영사 모집 공고 또 이것도 다 거의 다 종료됐네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하나씩 그 모집 공고가 떠 있고 요거와 관련돼서 내가 신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보면 그 과제 참여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신청을 했는지 조회도 이렇게 하면 자신의 것들을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신청 안내분도 있고, 그러니까 쭉 한번 이건 신청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제 평가, 과제 신청, 요건 이제 여기서 이제 눌러서 과제를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 주도형, 또 협력형, 정책 목적형 해가지고 지금 떠 있는 어떤 그 지원 사업이 있으면 이 카테고리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 신청 내역 조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맞춤형 기술 파트너 신청 이것도 할 수 있고 쭉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과제 평가는 뭐예요? 이제 신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청이 끝나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럴 때 여기다 다 올리는 거예요. 다. 예. 평가 자료 제출, 온라인 평가, 과제 조회, 사전 질의서 조회, 뭐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내가 발표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기술에 대해서 기술 발표를 하려면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 이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 올려라 그럴 때 또 무슨 자료를 정확하게 올릴지 모르면 질의도 하고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과제 수행은 뭐예요? 여기는 이제 과제비가 책정이 되면 그 과제를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보고서를 써서 내야 되죠. 이런 것들도 복잡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자, 진행이 이렇게 쭉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일단 이거부터 봐야지. 정보마당. 그렇죠? 예, 정보마당부터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예, 정보마당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부터 들어가서 쭉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볼까요? 정보마당에 들어가니까 R&D 사업 공고. 예,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3. 사업 신청 조회를 하는데 사업 신청 조회 첫 번째가 뭐예요? 예, 정보마당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뭘로? 정보마당에서 R&D 사업 공고 R&D 사업 공고 예,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사업 공고로 들어가셔서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예, 사업 공고로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뭐뭐 있어요. 예, 지금 2월 달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수출 지향형이 있고 또 4월 달에도 수출 지향형이 있네요. 그쵸?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
사업 공고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월별 지원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일목요연하게 확인 표로 돼 있어요. 표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술혁신 개발 사업도 수출 지향형이 있고 시장 확대형이 있네요. 시장 확대형은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8월달, 9월달에 있네. 그죠?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시장 대응형은 1월달에 있고, 2월달에 있고, 4월달에 있고, 5월달에 있었어요.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없네. 지원 사업들이. 왜 그럴까요? 이게 1년 사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2월에 오픈되더라도 이걸 과제를 쭉 진행을 해서 12월까지 진행을 하라 그 소리거든요. 보통 한 6, 7, 9월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기술 개발이. 그래서 한 전반기에 거의 있고 후반부에는 없어요. 왜? 11월, 12월까지 보고서를 써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늦게 그 기술 개발 사업이 뜨면 몇 개월 동안 지원하는 그 기간이 짧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시제품 개발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 2, 3월 달에 거의 몰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한 번 정도 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 혁신사업 또 강소기업백, 이건 뭐냐면 강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특징이 7년 이상 기업도 기술개발은 지원 사업은 참여가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사업들은 솔직히 7년 이상 중견기업, 중소기업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사업이에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재를 개발하거나 부품을 개발하거나 장비를 개발하는 사업들, 예, 이런 것들도 예,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형 R&D, 이게 팁스 사업. 예, 팁스 사업은 거의 매달 있죠, 매달. 예, 매달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도 팁스 사업은 요 노랗게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지원,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거예요. 예, 팁스 사업. 팁스 사업 제가 얘기 드렸죠? 자, 그 다음에 혁신형 R&D 사업. 요건 혁신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형 R&D 사업. 예, 공정품질 기술 개발. 이런 것들도 사업이 1월부터 4월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 사업 구매 연계형, 이건 뭐예요? 대기업이 이러이러한 제품이 필요해, 이러이러한 부품이 필요해.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정부에다가 이런 제품이 필요하니까 이걸 만들어내겠다 그럼 지원 좀 해주세요 하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무조건 납품이 될 수 있는 개발 그 상품인 거예요. 안전하죠. 개발만 되면 그런 건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런 거는 만약에 먼저 어떤 그 대기업에서 어떤 수요가 있다고 얘기가 되면, 아니면 대기업이 거꾸로 다가가서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어떤 기업이면 다가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이런 제품을 요번에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하세요? 라고 대기업에 물어봐서 대기업이 그래 사줄까매? 사주겠네? 사줄게요 라고 해서 사전에 어떤 MOU? 라는 걸 체결한다 그러면 그런 거를 근거로 뭘 할 수 있어요? 수요 신청을 할 수 있어. 이러이러한 것, 이렇게 해서, 예, 그 대기업에서 내 제품을 사주기로 했으니까 이거 시제품 개발하게 돈 좀 지원해 주세요.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구매 조건부, 예, 구매 조건부 지원 사업이에요. 구매 조건부 지원 사업.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구매 연계형도 있고, 공동 투자형은 뭐예요? 대기업도 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지원을.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기획해서 네트워크형 기술 개발 사업, 이게 뭐예요? 네트워크형이. 결국은 요즘 플랫폼 같은 거. 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딤돌 사업,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 디딤돌 사업. 이게 바로 뭐냐면
예비 창업자라든가 초기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뭐 사업들이 많죠. 팁스 사업도 있고, 또 뭐 창업 성장 전략형 사업도 있고, 중소기업 R&D 사업도 있고, 뭐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도 있고, 생활혁신형 사업도 있고, 또 수요 기반 기술 이전 사업도 있고, 사업 연계형 기술 개발 사업도 있고 많은데, 이 중에서 중요한 사업들 몇 개만 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몇 개밖에 없어요. 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거 조금만 올려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주요 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주요 사업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생활혁신형 개발사업, 예, 생활혁신형 개발사업이 있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저기 나와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이 있고요. 이건 주로 소상공인 또는 창업자가 지원할 만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또는 창업자가 지원할 만한 겁니다. 아시겠죠? 생활혁신형 개발 사업 또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더 들어가서 좀 더 들어가서 어떤 사업이 있냐면, 보자. 그렇죠.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 디딤돌 사업이 대부분 소상공인이라든가 창업자가 할 것들이에요. 예, 이것도 소상공인 또는 창업자, 초보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뭐예요? 전략형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전략형까지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바로 기술개발 사업 팁스예요. 팁스 사업. 일로 넘어가서 하는 겁니다. 팁스 사업으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 이제 중소기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견기업 또는 이거는 창업기업도 가능해요. 창업자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주로 진행되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중에서 지금, 그리고 저 위에 이제 이런 수출 지향형 또는 시장 확대형, 이런 것도 이제 기술혁신 개발 사업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자, 한번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눌러만 볼게요. 자, 2월 달 거 한번 눌러볼까요? 요거는, 아이고, 또 이렇게 올렸네. 자, 여기 떴네요. 수출 지향형 과제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에요. 이걸 눌러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떠야 되나, 이거. 보세요. 빠삭하게 나오죠? 공고 한번 볼게요. 기술혁신 개발 사업. 수출 지향형 세부 지원 내용 어떤 거 있는지. 자, 여기 밑에 떴네요. 자, 수출 지향형 지원 사업입니다.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출 유망 기업 또는 글로벌 선도 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132억 원을 50개 과제 대회. 야, 그러면 100억 원이라도 50개면은 2억씩 주는 건데, 132억이면 2억 이상씩 주는 거예요. 그쵸? 야, 큰 사업이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 육성을 위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거고, 보통 얼마까지? 5억 원을 지원하네. 2억도 아니고. 예. 최대 20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리고 연구 개발 위해 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이거 왠지 우리가 할 만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첫 번째,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이어야 돼요. 최근 연도 매출액 100억 이상. 100억 이상이고 수출이 500만 불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돼요. 야, 이거는 조금 이따 해야 될 부분이다. 그죠? 벌써 이렇게 보고 아니면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 자, 이건 안 되겠네. 뒤로 가자. 뒤로 가자. 예, 헛물 키지 말고 뒤로 가자.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고, 다시. 이게 좀 빨리 없어져야지 내가 이걸 할 텐데. 에이씨, 자꾸. 됐다. 예, 이제 안 뜨겠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요거는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인데 공고문 한번 보면 이건 뭐예요? 수출 지향형인데 추천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추천기업이네. 추천기업. 이거는 추천을 해야 되네. 어떤 추천? 추천을 안 받았으니까 이거 넘어가고.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시장 확대형.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거 뭐예요? 시장 확대형 비대면 서비스 과제. 예. 시장 확대형 세부 지원 내용 어떤 거 있는지 볼게요. 자, 지원 규모는 이렇고 일단 지원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원 대상부터 봐야죠.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아,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네. 아, 이거는 4차 산업혁명 또는 제조 하드웨어 분야, 예, 제조 및 하드웨어 분야에서 자유 공모. 그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정해져서 하는 공고가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공고가 있어요. 예,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상하반기 75개 과제를 일반 투자 방식과 스케일업 팁스 방식 투트랙으로 운영하되 선투자 기업 발굴 과정을 고려해서 수시 신청 평가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 정해져 있네. 요거는 종목이 이 중에서 아무거나 자유롭게. 그죠? 예. 아, 아무거나 다 괜찮네. 예. 187개, 178개 전략 품목에 대해서 자유 응모네요. 그럼 178개가 어디 있나요? 이거 알아야죠. 이거부터 알아야죠. 178개 전략 품목이 뭔지. 이게 어디냐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기술 로드맵 들어가 보면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기술 로드맵.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지원 업종 또는 산업 분야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 들어가서 네, 여기 들어가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기술 로드맵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게 지금 다 어떻게 보면 한 170 몇 개가 나오는 겁니다. 보면 5G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금속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고 5가지 일반 기계 들어가면 또 이런 게 있고 그죠? 전기전자 부품 이런 게 있고 또 뒤로 백 저는 주로 그린 에너지 이런 쪽이 아니고 바이오 쪽이죠. 저는 주로. 예,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쪽 그리고 소부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소재 부품 장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내 제품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보시고 그리고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이 내용들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나씩 좀
우리 시간을 두고 이 내용을 확인해 보는데 이 내용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원 분야가 이거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술 로드맵을 한번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다른 것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지금 봤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좀 지금 젊은랜다. 초보 기업들이 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가면 또 안 그래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종목 지정형이 있고 지금처럼 자유 응모형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알아두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 중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